서기 434년 4월 북연의 황제 풍홍이 급히 사신을 보냈습니다. 목적지는 단 한 곳, 고구려였습니다. 북위의 태무제 탁발도가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 압박해온 지 수년. 북위는 요구했습니다. 태자왕인을 인질로 보내라고. 사실상 북연 합병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혼란의 5호 16국이 정리되고 북방엔 거대한 제국이 떠올랐죠. 북위 태무제 탁발도, 그가 노린 마지막 먹잇감은 북연. 하지만 그 앞을 막아선 이는 바로 고구려의 장수대제였습니다. 지금부터 알려지지 않았던 고구려판 삼국지가 시작됩니다. 북연은 초대 황제 고은 때부터 고구려의 신하국을 자처해온 위성국가였습니다. 이 대황제 풍발이 고은을 시해하고 즉위하면서 광개토태왕의 미움을 샀지만 그 관계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풍발의 아들 풍홍, 국군이 풍전등화에 다다른 지금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오직 고구려뿐이었습니다. 광개토태왕의 아들 거련, 장수대제. 그는 북연 사신을 자유롭게 맞이했습니다. 탁발도가 약속했다. 내 땅을 침입하지 않기로. 만약 용성을 침입하면 내가 토벌할 것이다. 북연 사신이 감격하며 이 소식을 전하러 재빨리 돌아갔습니다. 사신이 떠나자마자 장수대제의 자유롭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서기 435년 6월 북위의 태무제가 가란공주를 고구려에 시집 보냈습니다. 장수대제는 담윤을 영접대사로 삼고 직접 혼례를 주관했습니다. 북위는 부마대왕금인과 대선우옥세를 바쳤습니다. 고구려가 북연을 도울지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풍홍이 여러 번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하였으나 짐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대들은 안심하라. 북위 입장에서 북연 정벌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가 북연을 돕지 않겠다고 확답을 해왔으니 그야말로 가로막을 것이 없었습니다. 뛸듯이 기뻐하며 돌아가는 북위 사신단을 바라보며 장수대제는 그의 머릿속에선 이미 다음 수가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436년 드디어 북위의 대군이 북연 왕조를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 출정했습니다. 북위의 태무제는 출정 전 고구려에게 미리 자신들의 출정 사실을 알렸습니다. 북연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고구려에게 자신들의 출정이 고구려와는 절대 무관하다는 뜻을 거듭 알렸습니다. 장수대제는 비밀리에 수만 명의 군사를 출동시켰죠. 북연의 오랜 수도였던 활용성에 도착했을 때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고구려군이었습니다. 북위군 장수 아청과 고필은 예상 시나리오에 전혀 없던 전개에 크게 당혹해하며 머뭇거렸습니다. 활용성 안의 북연 진영도 당황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구려군이 우리를 구원해주러 온 것이다. 기대감도 잠시. 활용성 안의 반란 진압을 핑계로 고구려군이 활용성에 무섭게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국 내 무기와 재물,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으로 인한 약탈 경제의 수익을 모조리 고구려가 챙긴 것입니다. 북위군은 고구려에게 이 모든 것을 뺏기는 것을 그저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출정 전. 이 전쟁은 고구려와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시를 철저하게 받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고구려가 휘말리게 되면 골치 아프니 개입되지 않도록 처리하라 고만 지시받았지, 고구려가 개입되면 어떻게 하라는 식의 지시는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구려가 북위군을 따돌리고 풍홍과 수십만의 주민을 데리고 가자 북위 황제 태무제가 대노했습니다. 즉각 장수대제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북연왕 풍홍을 조속히 송환하라. 북위와 고구려의 극한 군사적 대치로 번질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고구려 조정은 긴장했지만 장수대제는 단 한 줄의 외교문서를 보냈습니다. 마땅히 풍홍과 더불어 함께 황제의 덕화 왕화를 받들겠습니다. 매우 정중했지만
풍옹을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북이는 싸울 명분이 사라졌고 장수대제는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북연의 인구, 재물, 왕족까지 모두 흡수했습니다. 장수대제의 외교와 군사 모두의 승리였습니다. 속이 터지는 쪽은 북연 풍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구려에 잠시 의탁하더라도 곧 다시 나라를 되찾을 꿈을 꾸고 있었으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풍옹이 요하를 건너 고구려 땅으로 들어와 평곽에 도착하자 장수대제가 교지를 보내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용성왕 풍군이 멀리까지 와서 노숙을 하니 군사와 말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고구려는 풍옹이 다시 황제의 지위를 찾게 도와줄 생각이 없다는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처음 약속과 달리 활용성을 약탈과 방화를 통해 재건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철저히 파괴한 후 수십만 명의 주민을 고구려 땅으로 데려오는 것. 처음부터 장수대제의 목표는 북연의 경제력을 고구려로 흡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풍옹은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고구려에 그랬듯 이번엔 남조 송나라에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고구려의 장수대제가 자신을 속이고 북연 망명정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송나라에 갈 경우 북이를 물리치는데 제 역할을 다하겠노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북이 견제가 필요했던 송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서기 438년 3월, 송나라는 고구려에 풍옹을 송으로 보내라는 사신을 보냈습니다. 동시에 장수왕백구와 7천여 명의 군대와 함께 풍옹과 그의 일족이 머물고 있는 북풍 지역을 향해 구출에 나섰습니다. 장수대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송은 북조를 통일한 북위를 견제해줄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렇다고 풍옹을 송나라에 보낸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했습니다. 송이 북위 견제용으로 풍옹에게 북연 재건을 도와준다면 고구려는 화약고를 지게 될 게 뻔했습니다. 북위 역시 고구려를 원망하게 될 것이니 고구려는 송과의 관계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풍옹 제거가 먼저인 셈이었습니다. 장수대제는 사신에 답하지 않고 유격대를 풍옹 일족이 있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송이 군대보다 먼저 도착해 그들을 제거하도록 후한을 없애라는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고구려 유격대가 쉬지 않고 말을 달려 풍옹과 그 일가에게 도착했습니다. 송의 군대보다 먼저 그들을 발견해 결국 몰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송의 왕백구와 7천명의 송군은 풍옹 일가의 시체와 고구려 유격대와 마주쳤습니다. 임무 실패로 분노한 이들은 유격대와 충돌했습니다. 뜻밖의 고구려 땅에서 송나라와 고구려의 군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고구려도 추가 군사를 급파해 송군을 제압했습니다. 예상 밖 전개에 장수대제는 오히려 송나라와 외교 마찰을 수습할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거꾸로 이번 사건에 항의하는 고구려 사신단을 꾸려 송나라로 보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사신단을 호위하는 외국 군사가 무력을 행사해 해당 국가의 군사를 해쳤다는 것은 큰 외교 문제였습니다. 송나라로서도 이 일이 확대되는 것이 결코 달갑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북위를 견제하기 위해 이용하려 했던 풍옹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고구려와 사이가 아예 틀어져서 북위와 아예 한 팀이 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이니 고구려와도 적당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결국 서로의 체면을 살리는 선에서 타협을 하고 해결이 됐습니다. 외교의 승부사,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434년부터 438년까지 4년, 장수대제는 북위와 송 두 제국을 상대로 완벽한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얻은 전쟁 이상의 승리. 누군가에겐 냉정한 현실주의자였지만 그에게 외교는 칼보다 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백제를 향한 복수의 칼이 빛나기 시작합니다.